네, 안녕하십니까. 볼리티브입니다. 토트넘이 주말 본머스전에서 꽤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 시원한 극장골의 승리이긴 했지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측면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참 이거 밤새면서 봐야 되나 이런 얘기 맨날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이제 그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가 밀집된 중앙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측면을 파고 크로스를 올려도 이게 뭐 제대로 연결도 안 되고 뭐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한, 상대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크로스에 의한 공격 시도는 특히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돌파구는 이제 오픈 플레이보다는 셋피스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날 중요했던 두 골이 나왔는데요. 자, 이날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날 이제 코너킥에서 곧장 올린 크로스까지 포함을 하면 모두 53개의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거의 대부분 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그 크로스 횟수도 굉장히 좀 많긴 했죠. 아무튼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크로스 시도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53개의 한 경기에서 크로스를 했던 이 기록은 2008년 헐시티전에서 토트넘이 0대1로 질 때 54개를 기록한 이후로 최다라고 합니다. 뭐 54개면은 거의 뭐 이건 공 갖고 있을 때마다 주구장창 올리게만 했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코너킥을 빼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35개의 이제 크로스가 나온 건데요. 이것도 지난 1월 와포드전 36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두 골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적중률이 이렇게 낮은 시도를 계속 고집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의문이 안 들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이제 크로스 공격 시도가 많은 팀이 아니었어요. 38경기에서 632개. 경기당으로 하면 이제 17개 이하의 크로스 시도를 했던 팀입니다. 다 코너킥 포함한 거죠. 예. 우수한 풀백들의 전진성이 측면에서의 어떤 날카로운 크로스로 이어졌던, 그래서 주요 공격 루트로 삼았었던 리버풀과 맨시티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당 24개, 맨시티가 경기당 23개 정도. 반면에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리그 20개 팀 가운데 15위였어요. 경기당 이제 크로스를 16개 정도 기록을 하면서, 또 올 시즌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지난 시즌에 크로스 시도 횟수가 15위밖에 안 됐던 토트넘이 지금은 4위입니다. 무려.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측면 크로스 의존도가 크게 높은 팀이 됐다는 게 이런 기록에서 보여지는 건데, 경기당 16개였는데 지난 시즌에, 올 시즌에는 경기당 19개로 최소 3개 이상 늘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크로스 횟수가 늘어난 데에 지분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페리시치겠죠. 수준급 사이드백이 없었던 토트넘이 크로스 공격을 주요 공격 루트로 삼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공격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좀 늘리는 이런 전술을 채택을 할 수 있게 한 인물이 바로 페리시치가 아닌가. 콘테 감독의 이러한 어떤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단을 할지 아니면 계속 이걸 좀 드립다 파가지고 이거를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의 어떤 자신들이 무기로 삼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본버스전 때는 무려 50개가 넘는 크로스로 시도를 했다는 거.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뭐 코너킥에서의 성공 빈도가 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머스전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너킥을 굉장히 많이 얻어냈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코너킥을 많이 찼는데 10개를 훨씬 넘게 찼으니까.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6시즌 동안의 전체 코너킥 득점 숫자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매 라운드에 한 4골 정도가 이제 코너킥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킥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도 바로 아까 그 크로스가 많았던 두 팀입니다. 리버풀하고 맨시티. 15골씩을 코너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이 아스날, 또 이제 웨스트햄 이렇게 이어지는데, 토트넘은 이제 코너킥, 프리킥 다 합쳐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셋피스 득점이 8골밖에 안 됐습니다. 코너킥만이 아니라 프리킥까지 합쳤을 때 강등 팀들을 제외하면 7골의 맨유만 토트넘 뒤에 있었어요. 반면에 셋피스 실점은 득점보다 많은 10골이었습니다. 굉장히 셋피스에 좀 약했던 그런 팀인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 상위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셋피스 코치나 자문단이 있었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셋피스 코치로 이제 카를로스 비센스를 두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15골로 최다골을 코너킥에서 만들었다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코너킥 실점도 지난 시즌에 단 1실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럽 감독이 담당 코치인 피터 크라비츠의 어떤 분석팀 그리고 이제 독일 신경과학자 그룹까지 이제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감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코너킥 득점이 많았죠. 눈에 띄는 것은 아스날인데요. 2020-2021 시즌에는 코너킥 득점이 단 3골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좀 엄청 코너킥의 의미가 크지 않았던 팀인데 불과 한 시즌 만에 지난 시즌에 코너킥에서만 10골을 넣었어요. 10골을 더 넣었어요. 총 1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이제 탑 3에 들어가는 맨시티에서 세피스 코치를 담당했었던 니콜라스 조버 코치를 영입을 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에 토트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토트넘이 올 시즌 전체 26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코너킥에서만 9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예요. 이게 진짜 코너킥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팀인데 올 시즌 달라진 거고 반면에 이제 이날 상대였던 본머스가 세피스 실점이 13골로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빌라보다 4골이 더 많은 팀이니까 세피스에 확실한 약점이 있는 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거죠. 특히 이제 13골 내준 것 중에서 코너킥 실점이 무려 8골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지금 뭐 12경기밖에 안 했던 상황에서 그래서 이날 콘테 감독이 코너킥을 얻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건 거죠. 이날 무수히 많았던 코너킥 숫자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데이비스의 2대2 동점골하고 벤탄쿠르의 극장골이 모두 코너킥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날 보면은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백들을 전진을 시켰던 게 뭐냐면 측면 쪽에서 이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 또 센터백들까지 오버래핑 들어가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들을 압박을 해서 코너킥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토트넘이 지난 시즌하고 많이 달라진 건데 여기에 올 시즌에 그 은행원 출신으로 4,830개의 세피스 루틴을 갖고 있다,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세피스 담당이었던 지아니 비오 이 세피스 전담 코치를 영입을 한 것이 바로 이런 효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서울에도 왔었습니다만 또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면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특히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 지난 시즌이랑 달라진 것이 코너키커 쪽으로 한 명이 더 접근을 해준다거나 아니 박스 안쪽에서도 2개의 블럭으로 3명, 4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수비수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유도한다거나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기록한 한 경기 최다 코너킥 숫자가 이제 10개였거든요. 코너킥을 얻어내는데 그렇게 막 그것을 하나의 전술로 삼거나 하는 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본머스전 같은 경우 보시면 19개를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면 콘테 감독이 이 코너킥을 좀 더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선수들에게 주음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록이 2003년 그 옵타 통계가 시작된 이후에 2012년 5월 에스턴 빌라전이 이제 19개가 최고였다고 하거든요. 그때하고 동률입니다.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코너킥을 많이 얻어냈던 경기였다는 얘기인데 코너킥에서 골을 넣는 방식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이날 또 상대팀인 본머스가 코너킥 실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좀 많이 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토트넘 내에서 콘테 감독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측면 공격을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측면에 쓸만한 윙백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토트넘이 좀 중요한 경기들을 잇따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세피스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또 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전담으로 거의 차고 있는데 페리시치가 나와서 차고 있긴 합니다만 도달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제가 기록을 보니까 거의 뭐 최상위권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콘테 감독이 계속 믿고 있는 만큼 저는 안에 들어가서 골을 좀 넣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 코너킥에서도 중요하다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봐.